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20일부터 말이죠. 지자체별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미세먼지가 증가되는 가을철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전국 8,000여 곳에서 이뤄지는 집중 점검은 11월까지 계속된다고 하는군요. 자세한 내용을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5분 이상 공회전 하면 안 되는 지정 장소 단속은 상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전국 지자체 집중 단속을 11월로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네, 각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공회전 제한 지역은요, 터미널과 차고지, 학교, 그리고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비롯한 그 주차장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전국적으로 8,148곳이나 됩니다. 말씀처럼 경고판이 세워진 곳에서는요,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실제 단속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부가 미세먼지가 급증되는 가을철이라는 점을 들어서 집중 단속을 선포한 건데요. 네. 영상 5도씨에서 27도 사이에 상온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발생을 좀 줄여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네. 정체한 상태에서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자에게 1차는 경고가 됩니다. 그리고 5분 이상 공회전이 계속될 경우는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방별 단속 기준의 차이도 있겠고 명칭이 생소한 기타 시설도 2,008개소나 된다고 하는데 네. 혹소와 혹하는 이게 이제 지자체별로 예외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어컨이 필요하거나 히터가 필요한 시기에는 이게 이제 단속하면 너무 가혹하다 뭐 이런 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자체별로 운영을 미를 살리다 보니까요. 아예 이런 온도 규정조차 두지 않거나 또는 허용 시간의 차이까지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와 대구시, 울산시는요. 관할 지역 전체를 제한 지역으로 정하면서 중점 제한 장소인 터미널과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목적에 사용되는 차는요, 이 공회전 규정에 의해서 열애가 됩니다. 그리고 또 10분 동안 공회전하는 승용차는요,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 연료를 낭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연료 낭비도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0년에 개통되는 영사정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이름도 좀 특이한데 네. 서울 외곽 순환선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고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김포 한강로에서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그 간이 나들목이죠. 이 건설 효과는 김포 IC와 국도 48호선의 그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이고요. 또 신도시 주변 교통개선 기대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좀 흠이라면은 적재 중량 4.5톤 미만 하이패스만 이용이 가능한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출퇴근 교통정체가 심각한 국도 48호선 신곡사거리 교통량 분산과 또 혼잡 완화로 한강 신도시에서 김포 톨게이트 접근 시간을 최대 15분 단축한다. 그런데 이 간이 나들목 사업은 그래서 이제 11월 추진된다고 합니다. 네. 자, 고속도로 전광판에 훼손된 자동차 번호판 단속이 떠 있던데 말이에요. 네. 19일부터 충북 지역 영업소와 휴게소에서 합동 단속이 시작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번호판 훼손 차량은 사고 후 도주할 때 파악도 어렵게 하지만요. 과속 단속을 회피하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한 해 이런 불량 번호판 때문에 21,711대에 달하는 통행료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하. 게다가 민자와 제정 고속도로 이제 구간 요금이 이제 한꺼번에 정산시키는 이런 원톨링 징수 시스템에서는요,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구축되는 2020년에는 네. 통행료 손실 규모가 더 커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상시 단속이 어려운가 봐요, 이게요. 네, 그래서 홍보와 상시 고발 체계를 병행한다고 하지만요, 아무래도 경찰의 현장 단속과 또 자동차 검사 때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번호판이 훼손된 상태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요, 자동차 관리법 82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또 84조를 적용하더라도요. 최소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라 현재 충청북도 경찰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운전하다 보면은 별하별 번호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저건 보면은 의도적으로 훼손했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네. 심하게 일그러진 번호판 또 흙을 잔뜩 묻혀가지고요. 네. 번호판 자체가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번호등이 꺼진 차도 많이 있던데. 네, 그거 좀 문제가 많죠. 번호등이 꺼진 차 비율도 약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단속이 그만큼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의 주정차 감시 카메라와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이런 경우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물론 많은 짐을 싣고 하역하는 덤프차나 또 화물차 번호판은요, 아무래도 외부 충격 요인도 많겠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얼굴이라 생각한다면 좀 이런 관리는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요. 네. 김경배 교통위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